파주운정 지구에서 신축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7만원의 월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아파트, 쾌적한 주거 환경과 최고의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상 설명을 들으시고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셔서 우리 아파트에 반드시 입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오늘은 파주운정 3지구에서 A2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단지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먼저 확인한 후 평형별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임대박사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지는 6개월 뒤면 입주 가능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임대료라고 한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곧 입주 예정인 만큼 이러한 고민은 덜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로 선정만 되신다면 이러한 신축 아파트 무려 30년이나 거주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영상 중반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표 타입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14평 기준 보증금 1,300만원에 월임대료 7만원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기대되는 단지 아닌가? 세 번째, 우리 단지는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최근 GTX 언호선이 개통됐다고 연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단지 또한 해당 노선이 바로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10분이면 파주운정역에 도착하고 파주운정역에서 약 25분이면 삼성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28년 개통 예정이지만 3년 금방 옵니다. 그때 입주하시면 너무 늦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되기 더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로 보입니다. 꼭 지원하세요. 마지막 포인트는 세대원 수별 공급 평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단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파주운정 택지지구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28년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인 파주운정역이 도보로 10분, 단지 맞은편에는 다채로운 상권이 위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 내에 인접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단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파주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우리 단지에 안 갈 이유는 없겠죠. 파주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우리 단지에 안 갈 이유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지는 6개월 뒤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구축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외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에 배치될 예정이며 당연히 지하주차장 또한 계획되어 있어 넉넉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지상에 주차하고 세대로 들어가실 일도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지는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져 1인 가구이신 분들은 29제곱미터 평형에, 2인 가구는 37제곱미터 평형에, 3인 가구는 46제곱미터 평형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1인 가구라고 조금 큰 평형에 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평형별 모집 호수와 세대도면, 임대 조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29타입으로 흔히 말하는 14평 규모의 세대입니다. 1인 가구는 해당 타입만 지원하실 수 있고 23인 가구도 지원은 가능하시 총 274호 모집 예정이며 우선 공급 231호, 일반 공급 19호, 주거약 세부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지는 전형적인 원룸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세대인데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세대 입구에 수납장을 배치하여 수납 공간을 주방에는 2구형 전기 쿡탑과 상부장 및 레인지 후드가 빌트인 예정입니다. 전형적인 원룸형 구조인 만큼 거실 겸 침실의 일체형 실내 구조가 예상.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약 1,4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다만 입주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 조건을 일부 변경할 바로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증금은 최대로 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다면
보증금을 올리면 되는데요.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고 해당 전환이율은 무려 7%입니다. 이 말인즉슨 100만원의 보증금당 월 임대료가 800원 감소한다는 의미, 보증금을 높여 임대료를 줄인다는 의미는 결국 연 7%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타입 약 18평형 규모의 세대입니다. 1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타입은 총 175호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평형은 입구에 신발장이 빌트인 될 예정이며 안방과 작은 방이 예정되어 있어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더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욕실 또한 샤워부스가 설치되며 작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만 안방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거실과 각 방들은 동선 분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또한 주방에는 3구형 쿡탑과 상부장 레인지 후드가 기본 세팅될 예정입니다. 기본 보증금은 2,400만원에 약 24만원의 월 임대료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최대로 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게 된다면 보증금 4,800만원, 월 임대료 99,000원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타입 약 22평형 규모의 세대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타입은 총 357호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평형은 앞서 설명드린 37타입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지니고 면적만 조금씩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보증금은 3,700만원에 약 30만원의 월 임대료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최대로 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하게 된다면 보증금 6,80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조건을 지닌 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이 상당하실 겁니다. 우리 단지는 그래서 더더욱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면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세부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50% 이하인 경우와 50% 초과 70%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기준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간단한 예시를 바탕으로 소득 금액에 따른 자산 기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을 포함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구성원의 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57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가구원 수는 3인, 소득 구간은 80%에 해당될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 소득 구간이 50% 초과 70% 이하인 경우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초과되어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며 23년 3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다고 부부 소득을 합산했을 때 똑같이 575만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가족에게는 출생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 적용 기준이 10% 완화되어 8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라는 자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 기본 자격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은 공급 대상자별 배정된 모집 호수를 보시겠습니다. 금해 공고에서는 우선 공급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밑줄 친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반 공급입니다. 물론 모집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순 없겠죠. 모집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구당 소득 기준이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소득 금액 분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모집 세대수보다 많은 인원이 해당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순위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말하며 1순위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 2순위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의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분을 뜻합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인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입주자 선정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럼에도 경쟁률이 있었다면 자녀가 많은 순으로 그 다음은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부 배점 기준표는 좌측의 구분 내용에 따라 우측의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추가적인 가점 항목도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다면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선정 순위는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미달이 났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다만 아무리 경쟁이 있다고 한들 대부분 배점 점수에 따라서 입주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10점에서 13점의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집 공고문 20페이지를, 우선 공급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은 2124페이지를,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도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및 주거약자인 경우에 따라서 신청일이 상이한데요. 우선 공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20일, 21일 양일간 신청을 하시고 현장 신청자라고 한다면 LH 파주사업본부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한정으로 또한 신청하실 때 본인 외 가족 1인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신청 시 각종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반 공급자 중 소득이 50% 이하인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70% 이하인 분들은 5월 24일 하루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6월 5일에는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셔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인터넷 혹은 등기 우편만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제출 시 LH 청약 플러스 혹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 가능하시고 우편은 반드시 등기 우편만 가능한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공고문 26페이지에 있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대상자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간단하게 명시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운정 3지구 A2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좋은 위치에 저렴한 임대주택 소식을 상세히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